예, 예,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. 저도 먼저 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그냥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우리 정의용 의원님께서 아주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100% 공감합니다. 얼마 전에 미국에서 뭐 혁신경쟁법 그래가지고 5가지인가요? 뭐 패키지 법안이 통과가 됐지 않았습니까? 그에 따르면 몇 가지 조치들을 했는데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뭐 NSC라든지 뭐 아니면 다르프라든지 뭐 등등 이런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모여가지고 국가의 그 전략 기술을 정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그 전략 기술 수준별로 어떤 주체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아주 그냥 깨알같이 정리를 하면서 관련된 입법을 했던 것이 이제 혁신경제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.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 미국 국무부에 기술협력국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. 그건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그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시대에 국무부가 외교 동맹 관계를 기술 협력을 통해서 기술 동맹을 좀 촉진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기술 협력국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만큼 사실 그 기술 패권 시대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상당히 아주 치열하게 또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논의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마침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늦었지만 그나마 이제 논의가 되는 것 같아 다행이다. 그래서 아까 그 정의용 의원님 그 질의 중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 발표하기 전에 국회하고도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까지 논의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혹시 물론 논의 과정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 공개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나마 현재 정부 수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고 합의됐던 내용이라도 좀 그 자료로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. 그렇게 해주시고요.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소위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제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 이제 허은하 의원님과 제가 낸 법안 데이터 기본법이 또 통과됐습니다. 이것도 뭐 또 세계 최초라고 또 평가를 합니다. 근데 법이 통과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법을 실효성 있게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좀 잘 정리해서 이것도 같이 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. 거기에는 아까 우리 박성준 간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구글 갑질 방지법을 논의하고 통과 처리했을 때 그때 제가 그 콘텐츠 업체 분들과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지금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상당히 같이 그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국내의 그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. 그러지 않습니까? 네. 그렇죠. 그 당연한 거죠. 그래서 선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 국내의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논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. 다만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고려할 요소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충분히 숙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갑질 방지법, 데이터 기본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.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연구개발 특구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시는 것처럼 R&D 그 연구개발 특구에 실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그 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? 네.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중기부하고 여러 가지 지난한 논의 끝에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만큼의 그 시행령 개정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게 통과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자료 좀 띄워봐 주세요.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운영 실적을 보면 참 실망스럽습니다. 지금 현재 접수가 4건이고 승인은 1건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우리가 처음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는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또 예상들을 했고 또 예측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제로 접수조차도 이렇게 부진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? 예, 그러니까 제도가 제대로 잘 그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. 현재 접수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 4개가 있는데요. 그 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규제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서 연내에 지정할 계획입니다. 그리고 아직 접수 전이지만 연내 접수될 예정인 과제가 17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.
예, 그 뭐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를 잘 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최초에 중기부랑 논의를 할 때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주시길 바라는데 예를 들면 뭐 자체 개발이나 공동 개발한 기술은 아예 대상이 아니고 연구기관에서 이전받은 기술도 5년이 지나면 실증 등록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네.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이런 제한 조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실증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워졌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그 제도 개선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중기부랑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.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종감 때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아까 우리 그 홍익표 의원님께서 그 우주와 관련된 아주 그 상당히 그 브로드한 얘기들을 많이 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. 저도 최근에 이 대한민국도 뉴스페이스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서 그 스페이스 마피아라는 그 우주 스타트업 기업들 한 7개 기업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었던 의견들인데요. 그 자료 좀 띄워보세요.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우주 산업 물론 규모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다 R&D 형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. 근데 R&D 형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받는 기업이 그 스타트업의 참여 기회도 적을 뿐더러 설사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위 성과로 레퍼런스를 하더라도 그것을 실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불가피하게 R&D로 추진하더라도 공공구매 조달 같은 형식으로도 일부는 좀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. 그러려면 향후에는 뭔가 고만고만한 과제를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도전적인 과제를 세팅을 하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약 위성을 발사한다든 이런 일상적인 조달과 관련된 것은 일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. 이제 그런 그 고민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말씀하신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